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 문제를 매듭 못 짓고 있죠. 일정대로라면 다음 주가 예비 후보 등록인데요.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최근 여권 내 차기 선호도 조사에서 3위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계속 그렇게 나오던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일단. 이게 다 정면승부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왜 웃어요? 마의 5%를 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 박용진이 이렇게 뜨는 이유는 글쎄 언론에서 분석하기는 이준석 열풍에 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만큼 시대가 변화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둘 다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 좀 확 바꿔라 이 열망과 요구가 있으시다고 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늘 그건 이제 우리 땅 밑에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탁 터지고 나온 거죠.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후보가 도전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예. 저희 민주당도 이제 민주당의 시간으로 온 거라고 보거든요. 예. 민주당도 이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용진이라고 하는 포인트에서 젊고 용기 있는 이런 대선 주자가 먼저 승부에 나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 지켜봐 보시고 여기서 아마 탁 터지고 마그마가 뚫고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변화한다. 민주당도 확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드려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등하고는 그래도 지지율 차이가 조금 나던데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가야죠. 이게 제가 3등 연이어서 계속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정말 이제 2등까지 따라가고 이렇게 박용진이 양강구도 가는 거 아니야? 그러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당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기자분들이 다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느낌이에요. 예. 이재명 지사와 박용진이 이렇게 서로 맞짱 토론도 하고 양강구도 구성하고 하는 것이 민주당 전체 경선 과정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춤도 그래서 추신 겁니까? 그거는 사실 역주행이에요. 우리 그 롤린 춤 있잖아요. 브레이크걸스에. 예. 이것도 역주행에서 더 화제였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걸 한 4월 달인가? 그때 이미 대선 출마 선언하기도 전에 우리 그 20살의 틱톡 크리에이터 젊은 분들이 와서요. 자원봉사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참 정말 저도 용기를 내서 했는데 그때도 크게 이렇게 뜨진 않았어요. 언론에서는 틱톡 내에서는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근데 이제 박용진이 3등하고 주목받고 이러니까 느닷없이 그게 소환돼 가지고요. 전 최근에 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꽤 됐는 얘기입니다. 예, 역주행. 그래도 즐거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경선 연기 문제 결론 낸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다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60여 명의 의원들이 경선 연기해야 된다. 연판장까지 돌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상황. 아니 제가 이런 상황이 올까봐 여러 가지 걱정이었어요. 예. 제가 5월 9일날 제일 먼저 여야 통틀어서 제일 먼저 대선 주자 선언을 한 것도 있지만 예. 저는 그렇게 민주당이 그저 그런 경선, 뻔한 경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출마 기자회견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5월 달에만 2번을 기자회견을 해서 센 경선하자. 예. 예비 경선부터 세게 붙자. 예. 국민들은 지금 경선 일정 미루냐 마냐 이런 거 아무도 관심 없으시다. 예. 오히려 대선 주자들 간에 정책 비전 놓고 세게 붙고 누가 더 적격자인지를 보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예. 2번이나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도부가 묵묵부답 그거 별 문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쭉 있다가 제 기자회견 제목이 이렇게 속수무책 6월을 맞이하실 겁니까? 였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허송세월 6월 달을 다 보내시겠습니까?로 기자회견을 또 해야 되게 생겼어요. 아니 지금 경선 일정 둘러싸고 이렇게 하는 거에 국민들이 누가 관심이 있고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 많이 시끌벅적해지는 건 정말 걱정스럽게 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경선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것은 지도부의 책임 좀 크다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추미애 장관이 아마 곧 있으면 출마 선언할 것 같고요. 그 경선 연기를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던 분이 이재명 지사, 추미애 장관, 이제 의원님인데 네. 그 후보들 중에 이렇게 3명이나 반대하면 사실상 경선 연기는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선수들이 아니, 후보들이 반대를 하더라도요. 그야말로 이게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설득할 자신 있으면 지도부가 하는 거죠. 예. 그런 거라고 지도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근데 예. 그 당원 당규상에 있든 없든 지도부가 이게 정치적 집단이니까 정치적 고도의 결단을 해서 하는 거죠. 예. 12명의 의원들 보고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으니 당을 떠나주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당원 당규 없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발휘하신 거라고요. 예.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반발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아니 제가 봐도 억울한 의원님도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은 얘기는 그렇게 강력하게 하셨는데 왜 당원 당규상에 있는 문제도 이렇게 흐지부지 이렇게 두셨다가 속수무책으로 6월을 맞이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 6월을 다 보내려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도부가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예. 논의는 할 수 있어요.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지도부가 책임 있게 정리하셔야죠.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어쨌든 대선 기획단도 미뤄지게 생겼습니다. 대선기획단 미뤄줘야죠. 대선기획단 내용 마련해가지고 경선 방침 마련해서 후보들 접수하려면 그것도 늦어져야죠. 예.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들썩들썩한 경선, 재미있고 흥행 성공하는 경선, 그걸 만들 시간 자체가 지금 줄어들잖아요. 예. 그 예비 경선 때부터 뭔가 좀 세게 하자는 게 박용진의 얘기였는데 예비 경선도 이제 정말 걱정스러운 건 그냥 하나만한 그냥 형식적인 합동 토론회 한번, 합동 연설회 한번 이렇게 끝나버리면 국민들이 그 누가 관심을 가지실까? 정말 그게 걱정이에요. 컷오프 일정도 연기되겠네요. 그러면? 아마 더 미뤄지지 않을까요? 뭐 안 그렇고서 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뻔한 인물들로 뻔한 경선 그리고 그 이미 알려져 있는 경력과 이력을 배경으로 한 인지도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예. 비전,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은 하나도 모른 채로 그냥 국민들이 여론조사로 나는 누구를 더 많이 알아 이렇게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동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본선 경쟁력, 확장성 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체크해보지 못한 채로 그 경선이 시작돼 버릴 텐데 너무 많은 걸 잃는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뭐 의원님은 컷오프 걱정은 안 하시겠습니다. 아 왜요? 걱정 많아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럼요. 시험 앞둔 수험생들 다 마찬가지듯이요. 예. 저도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손에 잡히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채로 예. 언론에 기대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걱정도 많고요. 우리 뭐 당원 동지들 국민들께서 민주당 대선 승리 위해서라면 뭔가 역동적이어야 된다. 젊은 사람도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컷오프에 꼭 좀 예. 예비 경선 통과시켜 주시고 끼워 주십시오. 예. 자, 역시 대선 출마 선언한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선 흥행을 위해서 뭐 슈퍼스타 K 방식이나 뭐 트로트 경선 방식을 도입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 혹시 경선 흥행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겠습니까? 뭐 방법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대선 기획단장이 누가 되느냐를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예. 국민들이 대선 기획단장 누군지 무슨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제발 좀 빨리 그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찾아내고 골라내고 국민들이 저 사람이 그동안에 눈에 안 띄었는데 되게 괜찮네. 박용진 그 뭐 똑똑하고 뭐 용기 있게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또 국가 경영과 관련된 자기 비전이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후보들이 각각 언론에 대고 얘기하고 후보들이 제가 이재명 지사의 여러저런 뭐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본들 이게 또 토론이 형성되지가 않잖아요. 예, 그건 오히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경선 연기 문제로 당내가 또 시끄럽고 지지율도 그래서 정체 혹은 떨어지는 상황인데 당 지지율이 오늘 갤럽 조사 보니까
지역적으로 따졌을 때 민주당이 호남에서만 국민의힘에 앞서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동률이거나 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민주당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최근 국민의힘의 2030 젊은층 입당 러시가 이뤄졌다 이런 보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예. 민주당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2030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모든 연령층과 모든 지역에서 사실상 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2030한테만 뭐 관심 가지면서 그동안 안 하던 일 자꾸 만들어서 해볼까 이러지 마시고 국민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신뢰를 잃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가 어쩌다가 부동산과 민생 문제에서 무능한 그런 집단 조력이 됐는지를 잘 파악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이른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 자산의 문제, 부동산의 문제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좀 내놓고 있고요. 국민자산 5억 성공 시대라고 하는 열심히 노동하고 땀 흘리는 우리 청년들이 30년 뒤 자기 자산 걱정하지 않고 인생을 설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을 비롯한 이런 국부펀드를 기반으로 한 우리 국민들에게 5억 이상 그리고 월 400만 원을 가까운 연금 형식으로 돌려주는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지금처럼 무슨 대학 막 가려고 또 무슨 좋은 대기업 가려고 막 경쟁하고 공무원 되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도 얼마든지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다만 이게 세금 걷어서 1,000만 원 줄게, 3,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이렇게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예. 우리 국민들의 노동, 열정, 노력이 정확하게 보상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이런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게 박용진의 구상이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자꾸 검증도 되고 토론도 되고 주목받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단 1차 관문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네네. 본선에 가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야당 후보는 윤석열 전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예.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한데 좀 짜증스럽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시겠다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대한민국 간단한 나라 아닙니다. 예.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고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나라이고 미중 사이에 껴서 혹은 미중 갈등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역할이 있는 나라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보여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차차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그거는 기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무시하시는 거잖아요. 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비전도 없고 정책도 준비된 것 없이 그냥 대통령 될 욕심과 대통령에 대한 관심만 보이고 계시는 거라면 정치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수사는 잘하셨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일 준비 하나도 안 되신 것 같고 그렇게 준비 안 되셨다고 한다면 제가 원래 1시간이면 미천 다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 너무 많이 들인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최근에는.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나 유력 정치인 중에 자기 얘기를 남이 대신해 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대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비전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미래 청사진을 국민 앞에서 스스로 내보여야 된다 이 말씀이죠? 내놔야 되는 건 그분의 의무고요. 그걸 예. 검증하고 확인하고 물어뜯어보고 맛보고 하실 건 국민의 권리예요. 예. 그렇게 해야 위험한 사람인지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 인기 관리나 하고 관심이나 받으려고 하다가 느닷없이 깜짝 대통령 자리에 앉으면 그 국민 불행이고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본인도 불행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아주 대변인을 자처하시는 분이 나와서 전언하는 이 과정 자체가 그야말로 구태 정치, 여의도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될 나쁜 정치의 전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요즘 새삼 짜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박용진의 이번 대권 도전은 이번 대선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해서 차기 서울시장이나 차차기 대권 도전을 위해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낡은 정치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식이나 하겠다고 하는 자가
이번에 겨우 몸값이나 키우겠다고 하고 나오고 이번에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의 5년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에 대한 자기 비전과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 얄팍한 정치적 이익을 생각해서 움직인다? 그런 사람도 정치하면 안 돼요. 만일에 박용진이 그런 태도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이미 아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건 똑같이 구태 정치고 똑같이 나쁜 정치거든요. 예. 국민들 앞에 그저 간보고 국민들 앞에 얄팍한 정치 셈법이나 저는 뭐 셈법이나 보이는 그런 정치는 안 된다고 보고요. 유치원 3법, 재벌개혁, 공매도,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그 차별금지법에 대한 재소신 이런 것들이 다 저는 국민들한테 표를 못 얻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밀고 가는 게 바보 같지만 정치인이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상으로는 아주 불리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쩝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그게 상식이고 공정이죠. 이재명 지사한테 제가 불만스러운 건 지난번에는 그렇게 세게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 사면 안 된다고 그러시더니 지금은 왜 저렇게 발을 빼는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왜 말을 회피하고 이러시는지 예. 부자 몸조심인지 뭐 말년병장 뭐 떨어지는 낙엽 조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이재명 지사 안방지세론이세요. 그 떨어지는 낙엽 조심할 병장이 아니라 열심히 훈련받아야 되는 1등병, 2등병 수준이시거든요. 우리 같은 1등병, 2등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검증받고 자기 생각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 찬성인지 반대인지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찬성인지 반대인지 명확하게 해야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옛날에는 생각 분명하고 시원시원해서 사이다셨는데 요즘은 그냥 약간 고구마 같은 느낌이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